최정예 초급 간부의 연합 육군 보병학교. 1949년 부대 창설 이후 40여만 명의 초급 간부를 육성 배출. 명실공히 호국 간성의 최고 산실이 되었다. 나를 따르라. 오직 승리만이 있다. 실전에 투입돼서도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한 야전 지휘관 교육. 지상 전투의 선봉 나를 따르라. 백전백승의 패기.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과학 전투 이상 없다. 일단 유사시를 위해 21세기 최첨단 미래 과학전에 대비하고 있는 육군 보병학교. (1979년) 정예 초급 간부 육성의 산실인 육군 보병학교 본부 내무반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던 예비역 병장. 그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오늘은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낮추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예비역 병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막강 육군 보병학교 본부 내무반 예비역 병장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는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목소리 또 사투리도 그렇고 성격도 가지각색이고 참 재밌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네. 이문균 병장은 보직이 뭐였을까? 재밌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쪽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리 네. 누가 뭐래도 지지고 볶고 엎고 퍼주고 맛보고 취사 쪽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쪽 네. 같아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는 취사 쪽이 아니었고요. 네. 화기중대에서 박격포 조교하고 또 그거 다음에는 정보작전까지 하는 아주 지식이 많은 병장이었습니다. 믿읍시다. 무슨 포 조교요? 문무를 겸비한 병장이었죠. 박격포 조교. 박격포 조교? 네. 차라리 박격포 팻말 이 표적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잘 보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이죠. 네. 조교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조교 모자 철모가 없어요. 헬멧이. 맞아. 이용식 씨도 그 조교 할 뻔했다. 그것 때문에 못했죠. 없어가지고. 저는 끈이 짧아가지고 못했죠. 근데 박격포 조교했던 것이 테너 인생에 도움이 됐다는 저는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예. 네. 원래 좋은 소리를 가지려면은 귀가 예민해져야 돼요. 네. 근데 귀가 약간 상처를 입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귀가 상처를 입어? 예, 왜냐면 박격포 조교할 때 예. 우리 저 고참들이 쫄병은 늠름해야 된다 그래갖고 조교는 늠름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귀마개도 안 주고 4.2인치는 50년 60년 되는 포병과에 해당되는 박격포입니다. 이만한 박격포예요. 이만하네, 이게 요만한 게 아니고 드디어 뻥이 아니 시작됐습니다. 이걸 120발 정도 듣고 나서 귀가 약간 먹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커지고 음정도 자연스럽게. 정확하려고 신경 쓰고 그러면은 혜택을 봤어요. 이 저 본부 중대인 말이죠. 본부 내무반에는 예술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미술하시는 분. 근데 김재현 병장 계시죠? 어땠어요? 이문균 병장 보기에 어땠습니까? 군대에서 봤을 때. 잘 좀 얘기해 줘요. 네, 잘 좀 얘기해. 본인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진실만을 저분이 원하는. 오늘 일 낼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아니 저 보신 대로 네. 저 이문균이가 온다가 아니라 궁굴로 온다. 예, 궁굴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하도 그 개성이 심해가지고 예.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때 맞은 게 아마 자, 지금까지 고집이 있었다. 예, 지금까지 부서가지고. 부서가. 여기서 부서라는 건 부었다는 뜻이겠어요. 예, 이제 저분이 호남이신가 봐요. 예, 오늘, 목포에서 오늘 오셨어요. 사투리 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궁굴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게 굴러간다. 눈이 흑언이 온 게 차가 궁굴로 간다. 맞습니까? 예, 맞으라. 예, 맞으라오. 임 병장님한테 누가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딱 우리 뽀시기 병장님. 예. 지금 여기 이 분위기에서는 병장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뭐 하사도 만약에 여동생이 있으면 죽었어. 못 주지. 왜 안 준다는 거야? 예? 왜 안 준다는 거야? 유지비가 무지하게 들겠죠. 최창업 병장도 여동생 소개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최 병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 벌써 목에 딱 힘주고 내 얘기 왜 안 하나. 그때는 애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애인이 많이요? 많이? 그러면은 그 많은 애인들 가운데 그 사진 콘테스트에서도 허벅지 콘테스트 1위를 허벅지 콘테스트. 이것도 뭡니까? 1위를 했던 그 여자분이 거기 계셨나요? 그 여자친구들한테 예. 편지를 보냈어요. 애인 사진 콘테스트라니까 예. 좀 사진 좀 많이 응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진이 한 여러 장 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갖고 제출을 했어요. 예. 이제 제출했는데 제가 볼 때 좀 노출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좀 좋겠다 싶어갖고 예. 그 중에서 좀 허벅지가 많이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사진을 해서 이제 제출했더니 이제 그게 당선이 돼서 1등으로. 예 특박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2박 3일. 2박 3일. 미인입니까? 예, 아주 미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혹시 지금의 부인이신지는 이거 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저기 하고요. 이 정도. 예. 예. 그래서 그 예. 허벅지도 요즘 보고 있으면 좀 미안합니다. 예. 소원하게라. 자, 알겠습니다. 이런 애인 사진 콘테스트로 특박을 나가던 그 추억. 이런 추억이 있던 네모반 지금은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선배가 간다. 쪽으로 길이 이제 직선 도로가 있었고, 그 운동장 옆에 있었고, 매내실이 이쪽에 있었고. 세월은 흘렀고 부대는 사라졌다. 현역이 예비역이 되고 그 후로 20년. 그때 그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만 즐비하고 여기 아닌데. 아저씨, 말씀 좀 물어봅시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죠? 아저씨가 잘 모르시면 어떡하나. 여기 옛날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사라진 부대 수소문을 해보지만 역시 부대는 군인이 알지 않겠는가? 94년 12월경에 부대가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부대 위치 확인, 부대 앞으로. 충성! 경례 구호 좋고 오와열 좋다. 이전 상무대보다 훨씬 위치는 좋지. 캠퍼스가 더 왔네. 좋아. 원로 군인도 하나 들어오셨어요. 원로. 좀 뭐요? 여군이고 뭐. 돌발 상황 발생, 예비역 자세 풀린다. 군인이 상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측에서 같이 보면 여기 혼탁하게 들어온다. 실시. 동작하라!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군인다운 자세 잊지 말도록 해라. 아이고 20년간 빠진 군기 황립. 내가 왜 쫄다고야 왜? 뒤늦게 도착해 선착순은 면한 임병장. 내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강 병장님. 예? 네. 언제 오셨어요? 어디 왔어요? 내가 어저께 저 사실 연주가 있어갖고 미안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디 아프시나? 네, 얼굴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번 좀 붙으세요. 이제 우리도 늙어간다는 얘기다. 삼호! 아니 너가 이렇게 몸이 좋아. 야 너는 한석봉 아니냐? 송삼호 하면 송빵. 송삼호. 20년 만에 불러오는 별명 송빵. 한 번 송빵은 영원한 송빵이고 한 번 군기 반장은 지금도 군기 반장. 맨날 군기 잡던 저기 김동수 병장은 보기도 싫어. 아니 왜 맨날 때리고 그래? 털고! 잘 지내셨습니까? 유재영이 반갑습니다. 이전을 한 부대라서 생소하긴 하지만 전우가 있고 추억이 있어 반갑긴 마찬가지인데 흐린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 내 이 글씨 그대로 쓰지 지금도. 내 글씨 이게 외진이 몇 명 나오고 자대 진료가면 후속 몇 대고, 예? 이거를 3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4시간씩 자고서 3개월에 걸쳐서 자료 수집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저 임병장이 학교 그 방침을 다 정했네. 그 당시에 그렇다고 봐야지. 지금도 장군 같지 않아 저는. 면대에 나가서 몇 번 상주 타는 걸 보면 저희들도 진짜 감탄사가 저절로 나서 박수가 저절로 나서 지금 먼저 박수를 한번.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수도. 그런데
나 솔직히 임병장 운전하는 건 못 봤는데 우리 운전하면 우리 동기 김재현이가 나 세상 조선에서 하도 자기가 잘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상장을 가져와서 한번 증거를 내가 증거 대령이요. 웅변 대회에서 1위를 다투던 임병장과 김병장 설전은 계속되고 근데 그 글씨가 어디서 누구 많이 본 글씨야. 상품 수여하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1등하는 거야. 원래 저거 썼거든. 소장 오철 딱 있는데 우리 동기도 1등 아니 근데 그 글씨가 김재현 병장 글씨니까. 증거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전? 저는 어제 TV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뛰놀던 노루 한 마리가 지뢰를 밟아 공중분해되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걷어 반성은커녕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 무슨 회개한 작태란 말입니까? 이야 정말 멋있다. 울재가라면 서러운 목청에 울재가라면 서러운 웅변 실력 아니었던가. 이 정도면 기선제압은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왕정 한번 차례다잉. 비무장지대에서 예비역 병장 김병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야 지뢰를 밟아 공중분해되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똘똘 뭉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이 연사 두 주먹을 불끈지고 1등이다 1등. 여러분의 가슴마다에 호소합니다. 이야 이거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예비역 선배들의 웅변 솜씨, 그리고 후배들이 펼쳐 보이는 불멸의 막강 막춤. 네. 그때 20년 전 내무반에도 잊을 수 없는 명물이 있었는데 세월이 변해도 변함없는 명물의 레파토리. 아 신라의 밤이여. 야간 경계 근무를 따라 나선 예비역들 근무 상태를 몰래 들여다봤는데 이런 노래 알아? 이렇습니다. 한여름에 막 모기가 막 저 근무하는데 물어 뜯어갖고 그냥 그 다음날 근무수가 나면 한참 고생했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 요즘 뭐 근무 쓰면서 모기 물어 뜯고 뭐 그러지 않아? 한참 추워졌겠는데 모기는 무슨 모기입니까? 아 지금 겨울인가? 일반 근무 중 잡담 금지 수칙을 어기고 몇 마디 걸어본 말이 영 먹혀들지 않는데 뭐좀 군것질 할 것 좀 없나? 그 경계 근무자가 근무관에는 최신물을 못 갖고 올 때 있잖아. 그래? 그 말이야 나 잠깐 좀 나갔다 올게. 허허, 예비역 선배님 근무지 이탈에 담배까지.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무에 담배를 피지 않게 돼 있습니다. 후배한테 혼나더라도 현역 때 못해본 것은 죄다 해보고 싶은 예비역 선배. 그들의 기억은 또 이렇게 되살아나고 아침에 청소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사람 나예요 지금.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들, 그리고 아직 녹슬지 않은 솜씨, 20년 만에 하니까 뭐 잘 안 되네. 잊을 수 없는 절북, 그 당당한 기억으로 조립. 사는 예비역 병장 선배가 간다. 아니 임은근 병장 거기 부대에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쫙 들어섰어요. 기분이 이상했겠어요. 네. 저는 그 사실 상무대 그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히말라야 시대라고 옛날에 달가스가 그 방풍림으로 사용하던 나무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한 3km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보로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던 그 상무대 정문을 연상했는데 네. 요번에 갔더니 옮겨 심긴 했는데 네. 좀 그런 맛은 없어요. 옛 정치는 없지만 네. 가리키는 그 규칙된 어떤 카리큘럼, 네. 교과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 참 다시 내가 보병학교에 왔구나 그런 감흥이 오더라고요. 근데 웅변하는 스타일만 조금 다르실 네. 뿐이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 제대로 저도 지금. 웅변했었거든요. 아 그럼 네. 그럼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넘어갑시다. 별명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송삼호 병장은 왜 별명이
송빵? 예, 송빵. 예, 저도 뭐 예. 그때 당시는 송빵이라는 기억은 절 별로 없는데 빵을 지금 와서 좋아하셨어요? 아니, 빵이 좋아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 제가 많이 들었던 별명은 송파워라고 들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선파워라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평창 말씀하시죠. 예. 이 친구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 친구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같은 이제 모포를 쓰고 살았거든요. 예. 네. 근데 새벽에 몸을 잘못 두치면 그날 아침 밥맛이 싹 달아나요. 그러니까 가스 생산이 왕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생방 훈련. 가 있는 거 그 기분이죠. 그 그게 기분은 그 안 뜻이로군요. 느껴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자기는 송파워래. 자, 방송 중에는 조금 우리 화생방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군도 어차피 군인이다 보니까 네. 겉에 피복부터 속 내류까지 다 보급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 보급품이죠. 근데 그때 우리 남성용품에 분명히 틀림없이 군용이라고 마크가 까맣게 꽉 찍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야, 우리 여군대 가서 확인을 좀 해보자 이거야. 여자들 난제래도 군용이라고 마크가 찍혀 있나 안 찍혀 있나? 그랬더니 찍혀 있어요? 끝까지 확인을 못했죠 뭐.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하신 분? 김재환 씨가 혹시 우리는 그쪽을 여자라면 좋아해요. 성모 마리아, 그래. 우리 어머님 예. 이렇게밖에 모르고 아 근데 그 믿겠는데 네. 오른쪽이든가 왼쪽이든가 그 마크 찍힌 데가. 기억이 안 나요. 김병장님 그때 갔다 오셔갖고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무슨 말을 했어요? 사제였다 그러더라고요. 사제였다. 자, 20년 전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네. 막강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육군 보병학교 여기 장교들이 많지요. 사병들은 어떤 애환이 있었는지 그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졸병 수청.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쫄병 신조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싶었던 김재현 일병. 그러나 끝내 즐길 수 없던 시련이 있었으니 와, 조금만 장교들. 뛰면 나타나는 장교. 소위 중위 대위에 소령 중령 대령까지 아이고 힘없는 1등병 발 떨어져요. 배식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해도 경례 빼먹는 사병은 용서할 수 없다는 장교식당 배식 군기. 그러나 요령 없는 보직 없다. 서삼촌 묘 벌초하듯 대강 넘어가려는데 충성을 해야겠고. 때마침 간큰병장 군기 잡으러 온 깡소위 등장. 성명 나소위, 계급 아소위라니까. 화려한 경력과 배경에 걸맞게 FM 정신을 발휘하는데 배식 대표 앞으로. 큰일 났다. 야, 정말 멋있다. 자네가 배식병 대표로 경계를 한다. 알았어? 아따 제대가 내일 모레인지 대충 넘어갑시다. 의시라고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찌릿 계급 앞에 장사 있나? 아 그러게 누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랬어?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라더니 김병장님 얘기가 틀리잖아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고 보자. 김일병 좌로밭. 못 본 척. 왜 경례 안 하나? 못 봤습니다. 야 자네 이리 와봐. 야야야 어디 도망가? 얘라 튀고보자.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설 깡소이가 아니었다. 칼로 있어 뺨치는 스피드에 즐기기는 또 왜 이렇게 즐긴겨?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않는 건데. 장교 어르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더니 근데 여기가 어디여? 아이고 간신히 떨궜네. 어메 저건 또 뭐야? 아이고 여기가 아닌 게벼. 아이고 일단 옆길로 새서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진행남으로 깡소이를 따돌린 김일병.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지칠 대로 지친 김일병 쫄병 최후의 안식처 화장실에 당도했건만 우로 봐도 아이고 좌로 봐도 아이고 에라 뒤도 돌아 아이고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 하든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줄 알았으면 ROTC 시험이라도 보는 건데 아이고 내 발자야. 알겠습니다. 어메나 하여간 그 깡소 입으는 날은 드는 일이 없다니까. 아이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그게 바로 그거야. 보무도 당당한 김일병. 아따 장교님들 나도 사회에서 한 머리 했어. 어때요? 부러진 칼로 격리하라고는 못하겠죠? 난 역시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이거 뭔 일이냐? 아이고 김일병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니까. 아유. 사제에선 너도 나도 잘 나가던 청춘. 하지만 신병 시절엔 열애 없이 고문관 감투를 쓰게 마련인데. 야 너 뭐야? 구 됐어. 신병이다 이거지. 잠시 기다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최창업 이병이 고문관이 된 배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백경련. 예 이병 백경련 이원. 예 이병 이원. 이게 뭐고? 이 지금 몇 시고? 어? 이럴 때문에. 비상시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도시락 싸기에 신종을 기하던 용감한 방위. 소라. 이 하늘같이 이광병의 속도를 피한다 이거지. 어? 그러나 방위의 지각은 기관병의 타령과 맞먹는 중죄. 꼴통놈아. 아주 신병이나 했었다. 하지만 방위에게도 자존심은 있는 법. 꼬면 지가 방해하지. 퇴근하는 네가 참으라는 어머니의 애정어린 조언 때문에 참아왔던 서름이건만 신병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방위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고 말리라 다짐을 하는데. 야 신병. 예 이병 예 경당.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야, 뭐? 잘 몰라?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동작 봐라. 아쭈. 아쭈는 이거 동작들 봐라 이거. 야 지금부터 구보로 이동한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고참이란 것이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방위 꽁무니를 따라가는 최이병. 저기 빠져가지고. 야 지금부터 오리오로 이동해. 출시해. 실시. 첫날부터 고참 눈에 날서라 얼차려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는데 이봐 정신 차려. 저 녀석 18개월 방위란 말이여. 심간 의식. 아무것도 모른 채 일주일이 흘러갔고 본부 대기병 신분으로 적응 훈련에 열심이던 어느 날 육군 정량으론 도무지 배가 차지 않던 최이병. 위험을 무릅쓰고 PX까지 침투하긴 했는데 야, 돈 내고 먹어야지. 돈. 에고 분명히 있던 돈이 그새 어딜 갔냐. 돈이 없는데. 뭐야? 엄놈이 돈 없이 빵을 먹어. 아,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또 나왔냐? 심어라? 야, 복창한다. 사회선. 사회에서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복창, 자동. 사회에서 그때까지 PX 관리는 방위가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던 고문관 최이병. 기관병 망신 혼자 다 시키고 있구만. 왜 이럴까? 이병 유영권 이병 유영권. 뭐가 이거? 또 늦었어. 또 늦었나? 이번엔 뭐고? 왜 늦었는데?
똥개가 임신. 그게 뭐야? 어쩌?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방위 최후의 날은 드디어 오고야 마는데 야들이다. 네가 앞으로 관리할 방들이다. 그렇다. 최창업 이병 그가 드디어 보직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방위병 관리사병.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너 나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아는데 절대로 모르겠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방우. 성악가 이문균. 힘있는 그의 목소리는 군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전설의 진상을 밝혀보자. 여기 또 너 말고 누가 있어 임마? 네가 사회에서 카스 얻었다는 그놈이다. 가수가 아니고 성악을 줘. 아 임마 그게 그거지. 자 노래 해봐 장자. 헤벨라 코사 나류나떼 솔레. 문제의 헌병과 맞닥뜨린 것은 군생활에 겨우 몸에 익을 무렵인 그의 겨울. 송충이 4개짜리 계급도 계급이었지만 의 좋고 매부 좋고 가지 잡고 도랑친다고 목소리 단련도 할 겸 겸사겸사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너희 중심 맞고 맞아? 그렇게 노래 부르는 동안 이문규는 일병이 돼 있었다. 시련의 아픔을 딛고 상병이 된 이문균. 애인은 잃었지만 외박증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잔머리를 굴려보는데 글쎄 그게 네 마음대로 될까 모르겠다이. 일단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가볍게 착지. 오메 이게 뭐지요? 야 임균 노래 안 부르 어디가? 전생에 나랑 무슨 왼수가 졌길래. 그러나 괴로움에 자포자기할 무렵 임상병의 목소리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야 임균 너 왜 그래? 너 쟤한테 뭐 재진 거 있냐? 그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저만 붙잡고 노래만 시키잖아요. 야쟤 너보다 쫄병이잖아. 그렇다. 그러고 보니 헌병의 계급장은 2년 내내 병장이었던 것이다. 아 나 진짜 걸리기만 해봐 너. 아이고 종로서 뺨 맞고 한강서 침 뺏기냐. 잊어버려. 오랜만에 놀러 와서 말이야. 누나 여기. 어머 발은 왜 그래요? 훈련하다 다치셨어요? 아닙니다. 훈련하다 다쳤으면 억울하진 않지. 임균 똥 씹은 표정 하지 말고 노래나 한번 불러봐. 또 노래란 말일까? 하여간 믿을 놈이 없다니까. 그러나 고참이 부르라면 부르는 게 쫄병의 의무. 아줌마 조용남이 잘해 내가 잘해. 민아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냐? 자, 이놈 먹고 한 곡 더 뽑아봐. 이건 술에 취하는 거냐 노래에 취하는 거냐. 술도 한잔 했겠다. 드디어 임상병의 복수 혈전은 시작되는데. 그래 임마 너 말고 여기 또 누가 있냐? 너 작년에도 병장이었지? 야 은현아 네가 참아. 아이고 너저 쫄병자식이 감히 고참 노래를 시켜? 너 안녕히 제대시켜버렸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 제대시켜준다고? 아이고 배꼽 빠질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노래 많이 할 때 얼마나 했었습니까? 노래를 외출 나갈 때마다 했어요. 정말 너무 하더라고. 네. 나중에 그래서 그 병장 흉내낸 놈, 그 가짜 마이가리라 그랬는데 이제- 방송 용어는 안 좋지만 가짜 병장을 2년간 단 친구를 정말 혼쭐나게 혼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갔고. 노래 시키는 고참들 정말 미웠겠어요. 그러면 김양수 병장님도 많이 시키셨어요? 아까 그 화면에 나왔는데 그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무등산 가서 제가 같이 갔는데 노래를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 그늘에 갈리 가지고 그 안 보이니까 와 보니까 군인 아저씨가 노래를 하니까 막 맥주를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얻어먹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벌이가 더 나았군요. 글쎄 말입니다. 무등산에 가서 냇가에 저 계곡물. 발을 담고서 먹었던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발을 담고 먹어야지. 기가 막혀요. 머리를 담고 먹으면 큰일 나죠. 영영 살아 돌아올 수가 없죠. 그때 기억이 저 같은 경우에 성악을 공부한 상태에서 트롯을 하게 되면 목이 상하니까 구령할 때도 소리는 안 내도 이해는 해줬지만은 노래할 때를 트롯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클래식적으로 부른 것이
나중에 LA 공연 때까지도 하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전혀 클래식이 아니면서도 가요의 어떤 그 묘미를 살리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제 것으로 소화하는데 그때 아주 어떤 곡? 그때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 같은 거. 그걸 아주 전혀 다르게 불렀어요.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박수. 보통 이제 꽃 피는 동백섬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리듬을 안 탔어요. 순수 클래식은 리듬적인 거보다 멜로디 위주니까. 그래서 제가 꽃 피는 동백섬에 밤은 왔건만. 근데 그곳은 장교가 많은 곳이라서 또 힘든 점도 참 많았다고 그래요. 김재현 병장 어땠습니까? 장교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실제로 저희들은 먼 산 쳐다보고 다니고 또 도망가다가 못 본 척하려고. 예. 예, 도망을 가도 근데 꼭 여군 숙소로 가시더라고요. 아유. 아까 보니까. 정말 오늘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계속 아니, 여기- 부인하시는. 그런 증거가 말씀 다 있습니다. 네. 여군 숙소 4번 도망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누가 그렇디요? 제가 그럽디요. 아무튼 이 격리의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김양한 병장님 어떠셨어요? 보병학교는 뭐 최초에 한 2,000 내지 3,000명 정도의 그 학사초군, 육사초군, 기타 등등의 그 보병 주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보면은 저 뭐 격려부터 시작해가 격려로 격리로 끝나고 끝나는. 그 다음 날은 참 팔이 늘어질 정도로 그래 참 아픈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뭐 붙잡혀 가지고 혼돈한 적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색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격례 가지고 신경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항상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해죠. 격례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예. 그러나 격례가 힘들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 힘들었단 몰라도. 그렇죠. 이용식 병장은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일단 네. 그 야외 교장이라고 그러죠. 네. 부대에서 나와서 야외 교장까지 구보로 뛸 때 딱 6개의 슈퍼마켓과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참 정말 혼수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는 꼭 구보할 때마다 그 빵을 굽고 고구마를 굽고 그 아들내미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 꼭 그 시간 되면 라면 먹고 있어요. 약 올리는 것 같이.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거 뛰어들어가서 먹던 거 국물 뺏어 먹고 튄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슈퍼마켓 네. 구멍가게 참 지나기 힘들었습니다. 네. 신은주 병장은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네. 저요. 글쎄요. 무엇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네. 유격 훈련은 아무래도 그 피부 타겠죠. 네. 그다음에 화생방 훈련은 피부 상하겠죠. 경계 훈련은 아마 춥겠죠. 저게 지금 엎드려 포복하는 거 그게 괜찮아요. 네. 서로 끌어주고. 근데 여기 보면 좀 우리 내무반 군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MC 내무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이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목숨 바쳐서 나라 구하던 얘기하는데 예. 가끔 재미로 조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20대 훈련 받던 그 기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분으로 그때 그 어려운 훈련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동작 그만. 자신만만하던 육군 병장 그 시절 야전삽 하나만 있으면 빌딩이라도 지을 수 있었던 배기, 그리고 각계 전투당에서 날고 기었다는 현역 그 시절인데, 하지만 예비역 병장의 포복 졸도할 포복 솜씨, 몸이 말을 들을 리 없다. 펄펄 날던 현역 때도 박박 기었던 각계 전투장 아니었던가. 총알이 빗발치던 각계 전투장, 폭음이 진동하는 각계 전투장, 그곳에서 흘렸던 땀방울에 고된 기억들, 그래서 더욱 잊지 못하는 각계 전투다. 약진 앞으로 명령 한마디에 살고 명령에 죽던 현역 시절이었는데, 빠졌다 예비역, 숨겨보자 예비역. 창문까지 약진 앞으로. 장애물이 높은 건지 다리가 짧은 건지 그냥 급하기만 하고.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좋겠다. 위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리고 다리가 짧으면 요령으로. 예상치도 않았던 복병이 있었으니 최고 난 코스 철조망 통과. 하십시오. 20년 세월의 예비역 자세는 그렇다 치고 현역 조교 외나무 통과 시범. 자, 느린 현역도 동작. 쉽지 않은 코스들인데 여기까지 기어와서 예서 말 수는 없다. 정신 집중. 호흡을 가다듬고 흔들거리는 다리도 진정시켜보지만 자세 맞추고. 모르긴 왜 모르겠는가. 균형도 잡고 싶고 조교 말대로 걷고도 싶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예비역 아니던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병영생활,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었던 푸른 제복이었는데 그곳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은 사람들, 그리고 잊지 못했던 한마디. 소대 돌격 앞으로. 잠옷 속에서 한 목숨 바칠 것을 확인했노라. 아, 수고하셨어요. 그 시절 생각날 겁니다. 강영수 병장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한 20년 만에 해보니까 그때 우리 김양한 병장이 안 왔는데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제일 쫄병이신 유재영 병장 어떠셨어요? 예, 역시 그 나이 몇 살 젊은 게 좋긴 좋았습니다. 우리 저 고참 형들 저 각기 전투 끝나고 다 아주 그날 퍼졌습니다. 참 이 제가 화면 속을 참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뛰고 있는 줄 알고 아니 내가 저기 언제 갔었지 하고 보니까 근데 세상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6kg를 빼갖고 아주 날씬해요. 그래요. 6kg 그래서- 빼신 분이 그러면 군용 허리띠가 맞질 않아 갖고 일반 허리띠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저 이용식 선생님보다는 가볍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런데 선생님이라뇨. 교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보니까 이거 철조망도 다 통과하시더라고요. 철조망을 제가 아니 뭐가 있는가 봐요. 화면에 지금 보니까 잘리고 안 나오는데 네. 철조망 통과하는데 걸려서 못 나가는 거야 이 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주고 나갔어요. 진짜요? 김재현 병장. 저 각해전투 교장 마지막에 그 네. 고지 점령하고 나서 네. 저희들 거기 이제 오기 마지막에 네.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우리 임 병장 한다는 말이 저기를 내가 통과했어. 아주 그 감에 그 벅차가지고. 네. 그런 왜냐면 저기 카메라 편집이 안 아주 돼요. 어려웠어요. 아까 그 유능한 조교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맞아요. 근데 저는 날렵하게 통과했다고. 편집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거 보면서 지금 이제 프로 보면서는 적당히 하다 말겠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출발할 때 아예 가다 보면 좀 쉬겠지. 카메라 안 보면은 좀 걸어가고 이럴 줄 알았더니 네. 그냥 곳곳을 지켜갖고 끝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바람에 혼맛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야 또 옛날 맛 한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 20년 전에 훈련을 한번 재현해 봤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함께 고생하던 전우들 생각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문균 병장은 누가 제일 생각납니까? 저는 저 직속상관이었던 정보작전과의 과장님이셨는데 왜요? 정석순 소령님이신데요. 네. 그분이 유격대 대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분은 유격대 수료할 때 되면 꼭 자기 군화를 벗어요. 네. 그래갖고 쫄병한테 야 막걸리 달라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막걸리 딱 달죠. 워커에다 딱 먹어요. 안주도 필요가 없어요. 짭짤한 게. 아 멋있는 군인이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게 이동용 막걸리 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김재현 병장님은 혹시 계세요? 여군대에 있었던 여군. 김미
김미화, 김미선, 김머시기 하여튼 거시기 예. 하시죠. 아주 미모의 여하사였습니다. 그럼 동기신 김동수 병장님은 어떠세요? 막상 지금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일 기억나는 분은 보고 싶은 분은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선임하사님을 제일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이 군 시절의 그 이야기들이 그립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은 그때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 정다운 사람, 따뜻한 전우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우여, 전우여. 철없던 행동으로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온 군대. 공의를 분야합니다. 육군 보병학교 조교라는 이름에 정이 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결합하며 결합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추석 일병 김동수 대대장께 불려왔습니다. 이상사, 이 병력이 내가 얘기한 김일병이야. 운명과도 같은 만남, 이선교 상사님. 하지만 그땐 당신과의 만남이 무척 원망스러웠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본부 중대로의 전출,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역시 MT. 이 MT가 하이라이트 아니겠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팅이 최고입니다, 최고. 야, 그래도 축제만큼 남았던 게 없지. 야 임마,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공부. 난 학교 다닐 때 도서관밖에 안 다녔어. 도서관.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던 본부 내무반에서의 소외감.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나는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자란 점을 인정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너무 강한 자존심 때문에. 바다에 내던져진 민물고기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하면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가진 건 힘밖에 없다. 힘으로 눌러주리라고. 그것은 나의 존재를 알리려는 구테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무신조. 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내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하나. 우리는 가방끈 깃누면 그것만에 못해요? 엎드려. 기상. 엎드려. 기상. 나보다 약한 자에게 휘두르는 어리석은 힘. 그것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김병장이 신경 끄시죠. 뭐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동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김병장 왜 그래? 예, 저희 분대원을 괴롭히고 있어서 지나간 차에 봤습니다. 김동수, 너 이번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니네 토요일 날 뭐 하냐?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외견이야 임마 면역을 하고 그래. 꼬아? 어? 꼬아? 김동수, 일로 와봐.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참을성 있게 내 주위를 맴돌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 모자는 똑바로 써라. 응? 너 머리가 삐뚤었냐? 왜 모자를 이렇게 삐뚤하게 쓰냐? 이렇게 뜨고, 어? 마음이 똑바로 해야 대우를 받는 거야. 당신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세상에 대한 미움은 한 걸음씩 물러나고 저는 어느새 모범 사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좀 주십시오. 배식 끝났다. 남은 게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아, 늦겠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이씨. 야,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이 이거 어디다니까.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이게. 엄마! 너 뭐 하는 거야? 김동수, 또 싸움질이야? 놓으시오. 어이씨. 새끼가. 한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벌어진 그날의 사건. 늘 내 편일 거라고 믿었던 당신에게 맞은 뺨 언저리가 밀려오는 배신감으로 욱신거렸습니다. 소견 짧은 저로서는
그날 밤 당직을 자청하고 밤새도록 연병장을 돌리던 당신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으로 버텨내며 얼마를 돌았을까요? 지쳐 쓰러지고 나서야 당신이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전해지는 당신의 마음, 그것은 어두운 연병장을 은근하게 비추고 있는 밤하늘의 달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어떡할래? 사회에서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라 임마. 한잔해. 소주잔에 담겨오는 진한 인간의 너가 믿는다니? 응? 제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론 남에게 처음 보인 눈물. 저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선규 상사님, 당신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네. 이선규 그 상사님 때문에 이 김동수 병장은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열마디의 충고보다 네. 믿음. 그게 정말 사람에게 큰 힘이 될 텐데. 그래요. 기억나는 그런 추억들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저 화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그랬는데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우들 중에도 저보다 후배되는 전우들은 저한테 한 번도 고르표 안 당한 사람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 임 교수부터. 근데 그 저 사건 이후에 선임하사님 이제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회 나가면 절대 기회가 두 번 기회는 없으니까. 뭐 한 말로 뭐 노가다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광산에 들어가서 광부로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배를 타는 어부가 되든 아무데 가도 네 일 충실히 하고. 그때 많이 진짜 절실하게 느낀 게 진짜 친형님처럼. 이문균 병장 생각하실 때 그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선규 상사님은 정보작전과 바로 옆에 감찰실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속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상사로서의 그 직업 군인으로서의 면모가 풍채서부터 성격까지도 아주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자, 그럼 그때 20년 전에 푸르른 가슴으로 느꼈던 그분을 오늘 큰 소리 함성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선규 상사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세요. 이선규 상사님! 다시 한번. 이선규 상사님! 왜 안 나오시지? 크게 다시 한번.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야물었어요. 야물었다. 네. 조그맣게 해가지고 당차고. 또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금 더 어떤 그 착오가 생기면 안 되겠죠. 열심히 혼자 그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요. 대단합니다. 아까 그 회상을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이 상사님 생각하면서. 아니 김동수 병장님께는 아주 각별한 그런 추억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데 어떠셨어요? 좀 더 친동생처럼 그렇게 애정이 가시던가요? 그 그러니까 시절? 저는 그래요. 이 부하들을 사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피를 나누는 동생. 그때만 해도 동생이나 되겠죠. 나이 이제 봤을 때, 그다음 조카, 아니면 지금은 이제 아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그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다. 잘 배워가지고 밖에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깃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이것이 아니야. 그럼 어떠세요? 요즘 신세대 병사들과 예전 병사들하고요. 네. 옛날 병사들 20년 전 은근이나 동수 2세대 병사들은
상당히 정이 있어요. 복종심이 강해요. 충성심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은 조금 나약한 점은 있어도 시대 흐름이 잘 따르니까 예, 그런 대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예, 하는 일들이 좀 열심히 합니다. 이문균 병장은 제대 후에 뭐 생긴 습관이 있다면서요? 비밀 보관소에 제가 보초를 자주 썼어요. 그 열쇠도 저 시건 장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몇 번을 확인해야 되는데 잠궈놓고 또 20m 가다가 안 잠근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뚫리는 날에는 모든 부대가 뚫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잠그고 그래서 지금도 집에 열쇠를 2번 이상 확인하고 업무 내용도 맞는 걸 꼭 확인해 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래도 꼭 앵콜. 하여튼 저는 군대가 저에게는 엄청난 보약이었어요. 네. 대개 예술가들이 혼자 살아가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에서 살아본 경험은 제가 보기엔 군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얻은 경험이 저에게는 살이 됐습니다. 네. 다 이런 이선교 상사님 같은 분들의 사랑 속에서 보낸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만남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KBS KBS